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친구를 가졌는가? 우린 때때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여행 이후로 부쩍 가까워질 수도 있다. 여행은 마치 큐피드의 화살처럼 때때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행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여행이라는 시공간 속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갑자기 확대되기 때문이다.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저녁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잠은 어디서 잘 것인지 따위의 사소한 결정 등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동행자와 다투지 않고 무난히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잘 통하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곧장 다음 차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동반자와의 소통 능력이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한다. 다행히도, 아니 어쩌면 불행히도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라는 여행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짐 싸들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결정은 선택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시킬 의지도 없이 그저 불평만 늘어놓으며 동반자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겨갈 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로버트 킹케이드처럼 뜻밖의 로맨스나 꿈에 그리던 짜릿한 모험이 불쑥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본다. 당신을 만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두 점의 먼지처럼 서로에게 빛을 던졌던 게 아닐까요? 신이라고 해도 우주 자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위대한 구조 아래에서는 지상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대한 우주의 시간을 생각하면 4일이든 4억 광년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4일간의 젊은 사랑이 끝난 뒤 로버트 킹케이드가 프란체스카에게 보낸 이 편지 글처럼 수많은 독자가 자신의 삶을 불타는 열정으로 깨끗이 정화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애타게 기다린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열정의 정점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황폐한 마음밭을 기꺼이 갈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길을 잃고 싶어한다. 평생의 무게보다 더 간절한 사이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지쳤거나 아니면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짊어진 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완전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그런 사랑의 부산물인 혼란과 고통은 접어둔 채 그것이 주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함만을 맛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관계, 뭔가 의미 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 짜릿함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가방을 풀어헤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 어쩌겠는가 백마를 탄 왕자님도 마술처럼 나타나 우리를 바닷가 별장으로 안내할 환상 속의 그대는 어디에도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꿈에 그리는 우정이나 사랑을 갖고 싶다면 바로 내가 누군가의 친구나 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흔한 말로 내 주위에 진정한 참다운 벗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며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면 나는 눈동자가 빛나고 같이 있어 주기만 해도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 또한 그들은 가만히 들어줄 뿐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나를 사랑하지만 결코 나를 고치려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째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참다운 벗이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주 소박하다. 그저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심리학자 마릴린 메이슨은 친밀감에 대해 비공식적이고 내밀한, 지극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반복적이다.
나는 누군가와 친밀감을 쌓아갈 때 둘만의 여행을 상상해 본다. 마릴린 메이슨이 말한 것처럼 여행은 친밀감을 더욱 농숙하게 하거나 혹은 희석시키기도 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과 교감의 교차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는 방법의 하나로 여행을 해보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이다. 친밀감은 한쪽 발을 물에 살짝 담그는 것으로 시작된다. 누군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푼 기대를 아는 채 마치 달걀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마음은 상대방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몸은 오히려 딴청을 부린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지닌 우스꽝스러운 모순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동물들이 상대방의 눈길을 끌기 위해 자랑스럽게 깃털을 펼쳐 보이거나 자신의 매력을 한껏 과시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자질을 쏙 감춰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 관계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늘 발전적 자극이 되는 관계다. 그렇기에 사회적 정서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그 친구의 삶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좋은 친구의 조건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 이기적인 행동 대신 꾸준한 도움이 되어 신뢰를 주고 친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 친구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모범이 되어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함께 발전하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얘기하다 보니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도 좋은 친구를 얻기도 너무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성인군자만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완하고 정을 나누고 더 키워나갈 수도 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친구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예전 친구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 상황과 시간의 불일치 때문이다. 느슨했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는 오래갈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선관이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첫 번째로 꼽는 조건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이해함과 동시에 상대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이타적인 언행이다. 이타심은 절제력과 함께 성숙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이타적인 사람은 친절하고 따뜻하다. 세 번째 조건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면서 서로에게 발전적 자극이 되는 사람이다. 서로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일상생활과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넷째는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유머와 명랑함이 없으면 따분하다. 같이 놀기 싫다. 힘들 땐 잠시 현실을 잊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갈 길은 멀고 함께 걸어줄 친구는 찾기 힘들다. 그래도 친구는 필요하다. 먼저 내 자신이 상대방의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진정한 친구를 얻을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치 당일치기 여행처럼 여긴다. 여행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날의 여행이 어땠느냐에 달려있다. 일이 틀어지면 그냥 떠나버린다. 실제로 떠나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떠나버린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일단 문제를 눈치채는 순간 재빨리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서둘러 가방을 꾸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가령 어느 날 당신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모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그날 저녁은 몹시 힘들었고 두 사람은 녹초가 되었다. 누군가 먼저 짜증스런 말을 꺼내자 두 사람은 서로 기다렸다는 듯 비난의 말들을 내뱉는다. 그리고는 늦은 밤 혼자 깨어 이런 생각을 한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었을까? 왜 가장 깊은 부부관계조차 이토록 허술한 것일까? 어째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치 지구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질까? 몇 달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이야기를 나눠온 사람이 이제 다시는 상종도 안 할 것처럼 가시 돋친말만 주고받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이 정도가 되면 바로 이쯤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가구와 주변에 산만하게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단순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위의 환경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혼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속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단 8시간뿐이라면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내겠는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은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화에 불과하다. 주말을 지내는 동안 당신은 희망이나 꿈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미래를 위한 계획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그래서 주말 여행 동안 주고받는 이야기는 다분히 이론적이고 공상적인 데가 있다. 함께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각자의 삶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간에 놓인 가방이다. 의식하진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조차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은 비록 일상의 질서 속에 얌전히 숨죽이며 살아가지만 뜻밖의 극적인 계기가 찾아오면, 예를 들어 오래전에 헤어진 옛 애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거나 혹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라도 되면 언제든지 문간에 놓인 가방을 들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참으로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간에 내놓은 가방을 다시 걷어들일 수는 없을까? 진정한 만남, 상대방의 내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는 없을까? 에디 머피가 주연한 영화 48시간을 보면 이틀이란 시간이 인생을 뒤집어 놓기에 얼마나 충분한 시간인지 알게 된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주인공과 형사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된다. 둘이 같이 일하는 동안 별별 소동도 많이 일어나고 오해도 숱하게 겪지만 결국 두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 한마디로 완벽한 영혼의 친구가 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48시간을 함께 지낸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어떤 점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생각해보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개성이 당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는가? 당신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고 싶은가?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 로맨틱한 감성과 경외심을 함께 느낀다. 부부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다는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반세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그 숱한 질곡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아직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까? 사람들은 지금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한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와 평생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기대를 생각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가끔 사람들은 저기 어딘가에 내게 더 잘 맞는 누군가가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을 위해 기꺼이 가방을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아마도 그것이 전통적인 결혼 뒤에 숨겨진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절반 정도뿐이다. 심지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중에도 사실상 오래전에 관계가 끝난 경우가 적지 않다. 두 사람은 이미 각자 셈법을 치르고 돌아서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부부는 함께 살고는 있지만 과감히 서로의 차이를 직시하고 헤어지는 길을 택한 부부보다도 더 남남에 가깝다. 처음에는 같은 길을 나란히 함께 걷다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탓에 자꾸만 서로에게 걸려 넘어진다. 여행하면서 서로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대신 따로따로 자기 길만 말없이 걸어간다. 애완동물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사람의 유일한 평생 여행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없다. 뽀삐나 해피가 곁에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여행일 뿐이니까. 평생 여행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늘 꼭 붙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킬로미터 혹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평생 여행을 할 수 있다. 평생 여행에서는 사는 곳을 옮기는 것보다 삶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행여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서둘러 달려올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금 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평생 여행 동반자가 이따금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다. 니체는 결혼을 위대한 대화라고 했다. 결혼이라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각자가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을 직시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꺼리낌 없이 나눠야 한다. 평생 여행을 위한 일정표에는 자기 자신과 동반자에 대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감정과 두 사람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대개 평생 여행 일정표는 짧은 여행만큼 빡빡하지는 않다. 대부분 목적지보다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 쓰여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자. 우리는 아직도 함께 여행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평생 여행을 하는 동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평생 동안 여행을 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지녀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누군가와 삶을 함께하고 싶다면 그 동반자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남은 생애 동안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갖길 바라는 자질은 무엇인가? 반대로 그 사람의 까칠한 성격과 부족한 점을 당신이 보완해 줄 수 있는가? 꼭 한 사람하고만 남은 생애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 함께 살 장소는 어디가 좋겠는가? 무엇을 하며 지내고 싶은가? 당신의 평생 여행을 위한 실제 일정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